뾰로롱 안녕하십니까. 확실히 해가 길어졌어요. 8시가 됐는데도 그렇게 어둡지가 않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던 특수교사. 오늘 있었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호민 씨의 아내가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보내면서 시작된 사건이었죠. 아유 싫어 죽겠어 하는 이 교사의 워딩이 문제였던 건데 재판부는 이 몰래 한 녹음의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생후 8개월짜리 사반가족 김주호 인사드립니다. 조기교육 가자 하신 김승모님. 자, 미국 살다가 한국 잠깐 나와서 사반 보니까 너무 새롭네요 하신 한명주님. 자, 경기도 양주의 한 횡단보도입니다. 현수막을 저렇게 낮게 달면 보행자들은 어디 서 있으란 말입니까? 다시 설치하세요 하신 유철원님. 예, 대선 플랜카드. 자, 수원 남문의 한 도로입니다. 어떤 아저씨가요, 한복판에 박스를 저렇게 도로 한복판에 깔고 앉아 있어요. 어쩐지 차가 안 가더라 하신 조은총님. 예, 가족을 찾습니다. 생일은 68년 2월 10일이고요. 71년 6월에 미국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제 한국 이름은 박원일입니다. 가족을 꼭 좀 찾아주세요 하신 필립 펠루시오드님. 자, 대구의 이선미님, 최경선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스사바 뉴스에이 759!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설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배달 간 사이 쓱입니다. 자, 잠시 배달을 갔을 뿐인데 눈 깜짝할 새 벌어진 기가 찰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오토바이에서 배달 음식을 꺼내는 라이더. 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바로 그때 오토바이 뒤로 스멀스멀 접근하는 저 검은 그림자 보세요. 자, 배달통 뚜껑을 쓱 열더니 무언가 쓱 열더니 가방에서 꺼내서 빠르게 슉. 자, 이 모습이 오토바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남았던 것. 자, 보세요.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주변을 두리번 한 손으로 배달통 딱 열고 음식을 그 안에서 낚아채가지고 가져온 가방에 슬쩍 다 잡혔어요. 배달이 하도 안 오니까 내가 직접 픽업하러 왔잖수일까요? 네, 아니죠. 이 서울 동대문구에서 배달업을 하는 제보자가 이번 달에 겪은 일입니다. 제보자는 지난 4일 저녁 8시쯤에 2건 동시 배달을 했는데요. 1차 배달을 하러 아파트에 올라간 5분에서 10분 사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오토바이 안에 있던 2차 배달 음식을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이 사실을 2차 배달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았는데요. 결국 식당에 도난당한 음식을 다시 주문을 해서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배달 중에 잃어버린 거여서 내 돈을 내고 주문해서 배달을 했다고 하고요. 음식 가격은 약 2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8일 후인 어제 저녁에 또다시 비슷한 피해를 당했는데요. 아이고야. 이번에는 지난번 장소에서 약 2km 거리의 오피스텔 건물 앞에 주차를 해놓고 이번에도 배달을 하러 간 사이에 한 남성이 음식을 훔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도 식당에 다시 전화해서 사라진 음식값 18,000원어치를 지불하고 다시 배달했다고 하고요. 제보자는 배달비 3,000원을 벌려다가 시간과 돈을 모두 날렸다 이렇게 좀 속상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자, 오토바이 후면에 블랙박스 이 카메라가 달려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지. 자, 양 변호사님 진짜 벼룩의 칸을 빼먹어라. 아유. 그러게는 말입니다. 이 제보자분 지난 4일 사건 그리고 어제 사건까지 모두 다 경찰에 신고를 하긴 했다라고 합니다. 이 비슷한 거리 한 2km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시간대도 비슷해서 같은 사람일까 싶지만 아직 동일 범인지는 모른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분 지금 다자녀 가장이에요. 40대 다자녀 가정이고 5년째 배달하고 하고 계신데 이런 일은 처음 겪었고 게다가 연속으로 당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황망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다음 또 이어가죠. 노쇼 하니 점점점입니다. 자, 또 식당 사장님 울리는 노쇼 충격적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야, 이 얼마 만에 단체 주문이냐. 자, 사진으로도 전해지는 저 사장님의 신바람 난 사장님의 세팅 기운. 자, 반찬들 쫙 콘치즈까지. 자, 무려 28인분 회 정식, 그것도 무려 참치회.
하지만 오겠다는 손님은 함흥차사 전화도 안 돼 문자를 보내자 답장이 왔는데 많이 화났나 보네. 야 열심히 참치나 팔고 살아라. 아유 나한테 당한 네가 병 X. 자 노쇼 하나만 놓고도 천일 공로할 짓인데 열받은 사장님한테 문자로 조롱. 야 이 인간은 잡아야 되겠다 내가. 네, 제보자는 경기도 분당구에서 일식 오마카세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가게 번호로 오전 10시쯤에 할아버지 목소리로 내일 낮 12시 40분에 28명을 예약하겠다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요. 당시 전화를 받은 직원은 오랜만에 단체 전화여서 기쁜 마음에 회사명이나 예약금도 받지 않고 예약을 진행했다고 해요. 주차도 물어봤지만 예약자는 28명 모두 차를 안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장사도 안 되고 힘든데 직원이 단체 주문에 너무 기뻐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좀 제보자가 뭔가가 찝찝해서 아르바이트생한테 예약을 다시 확인차 전화를 해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도 우선 예약을 받았으니까 믿어보자면서 좀 평소보다 200만 원어치 재료를 더 주문하고 직원 한 명도 더 고용을 해서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해요. 다음 날 아침 예약 당일이 됐을 때 제보자와 직원들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고 아침 10시부터 직접 전화를 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장난이구나 생각하던 순간에 정오쯤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와서요. 젊은 남성 목소리로 회사가 바빠서 대신 전화를 했다. 지금 가니까 준비해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의 위스키 술까지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술을 급하게 준비할 수가 없어서 제보자와 직원이 음식 28명분만 급하게 준비했는데 보신 것처럼 결국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 참치회라면 자다가도 벌떡이 아니라 자면서도 드실 수 있다는 네. 우리 박 변호사님. 이거 용납이 됩니까? 참치회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문자가 좀 오갑니다. 노쇼를 확인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왜 그러냐? 경찰서에서 만나자. 다 기억해 놓겠다라고 하니까 단문이 와요. 노쇼범한테 우리 점주님이 문자를 보내니까 많이 화났나 보네. 열심히 살아라. XX. 나한테 당한 네가 XX. 이렇게 욕설하고 조롱 문자가 왔습니다. 또 문제는 그날 가게 손님이 적었습니다. 결국은 이 28인분 참치회 거의 다 버렸다고 해요. 아이고 세상에. 자, 이제 문제는 이 노쇼, 악의적 노쇼라고 봐야죠. 문자 봤을 때는. 이거는 위계 업무방해죄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업무방해죄로 경찰 조사도 받아야 되고 아유 저 신선한 거 봐. 민사 소송도 가능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걸 해가지고 돈까지 좀 받아야 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술만 마시면 어흥. 자 M1대 해코지 하는 이상한 사람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횡단보도 앞 남성들 갑자기 우산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팍! 이번엔 전봇대 힘차게 풀스윙 팍팍 아주 그냥 야구 배트처럼 팍팍 몇 번을 때리니. 자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싸움도 못하는 전봇대에만 화풀이네 이 바보 같은 녀석. 자 친구들 막 그렇게 웃고 막 이렇게 조롱을 하죠. 아유 친구들이 보는 눈이 있네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근데 그냥 바보 같은 정도가 아니라 저게 어찌 보면 좀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난 10일 날 있었던데 새벽 2시였습니다. 이 제보자분의 식당을 하시는 서울 성북구에 식당 하시는 제보자분 가게 앞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저 남성도 갑자기 우산을 발로 차면서 어디선가 나와가지고 우산을 휘두르고 저기 보신 것처럼 전봇대 막 이렇게 두들기고 하다가 바닥에 우산을 내팽개치고 갔다고 하는데 저 시트지 전봇대 시트지 훼손됐다거든요. 이거 공용물건 손상 범죄가 아이고. 되는 겁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2시에 젊은 남성들이 우르르 나와서 저렇게 휘두르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위협적이기도 하고 또 그럼요. 무슨 다른 일 할지 어떻게 걱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 저러고 사십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다음 제보 영상 이어갑니다. 자, 팔을 휙휙 당차게 걸어오는 남성 가게 앞 현수막 딱 발견하더니 찡파 인정사정 없이 뜯어버리는데요. 자, 그리고는 나몰라라 룰루랄라 고무도 당당히 사라집니다. 앞서 전봇대 남성과 친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인천에서 삼겹살 집을 운영하시는 제보자 사장님 가게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뭐 새벽도 아닙니다. 아침에 7시 11분경에 술에 취한 듯 보이는 남성이 저렇게 지나가다가 난간에 있는 주차장 안내 현수막이에요. 뭐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뭐 싫어할 만한 것도 아니고 너무 평범한 주차장 안내 현수막을 그냥 뭐 스트레스 해소하거나 뭐 짜증 나니까 그냥 화풀이한 것 같은데요. 저렇게 뜯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저렇게 현수막이 뜯어져 있어서 사장님께서 CCTV를 보니까 저렇게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저렇게 현수막을 뜯었다고 하고요. 지금은 저렇게 임시로 끈으로 묶어놓고 사용 중이시라고 합니다. 예. 언뜻 보기엔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남의 물건 손대지 마십시오. 함부로.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아, 갑자기 배가 사르르르르.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오랜 친구 2명이랑 부산으로 여행을 갔는데요. 맛있게 점심을 먹고 와서 5분 정도 지났는데 먹었던 해산물이 잘못됐는지 배가 슬슬 아프더라고요. 걷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점점 더 아파오더니 못 움직일 정도로 아픈 거예요. 결국 주저앉아서 친구들한테 안 되겠다, 화장실 좀 가야겠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공영 화장실도 안 보이고 식당으로 되돌아가기에는 10분을 더 걸어야 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바로 앞에 딱 개인 카페가 하나 눈에 들어왔고 더 이상 못 참겠어서 급한 대로 사장님한테 화장실 좀 써도 되냐고 물은 뒤에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사장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를 불러세우고는 화장실 이용했으니까 커피 사드셔야 돼요. 이렇게 좀 잔뜩 굳은 표정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알겠다고만 하고 급하게 커피를 한 잔 사서 나왔는데요. 친구들은 카페 가던 길인데 왜 사갈 찌고 나왔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급한 상황을 겪지 않나요? 혹여나 좀 좋게 말했으면 저도 기분 좋게 한 잔 샀겠지만 진상대하듯이 하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의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카페 사장님입니다. 어머머머 진짜 웃겨. 아니 화장실 써도 된다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간 게 누군데. 눈치껏 알아도 먼저 시켰으면 누가 뭐래요. 그냥 가려고 하니까 내가 불러 세운 거지. 도대체가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이걸 제보까지 하고 앉았어. 난 뭐 흙 퍼서 수도요금 내는 줄 알아. 예, 다혜야 떡바가지 좀 뿌려라. 동그라미. 그래요 교수님. 소신 있게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입니다. 사장님 정말 해도 너무하신다. 사장님은 급신호 온 적 없어. 큰 거 안 봐. 이슬만 먹고 살아. 같은 여자끼리 오죽했으면 초면에 그랬을까. 이해 좀 해주시지. 화장실 쓰고 나온 사람한테 아주 그냥 100만 볼트 레이저를 쏘고 말이야. 사장님이 말만 조금 예쁘게 해주셨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10잔은 샀다 내가 X. 박 변호사님. 이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서비스업. 그러니까 아주 잔뜩 굳은 얼굴로 커피 사셔야죠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커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좀 굳은 표정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앞으로 그 이미지도 중요하잖아요. 뭐 물세 그 얼마 나온다고요? 그 생각이 드네요. 자, 양 변호사님. 글쎄 요즘 이제 뭐 자영업자분이 워낙 힘드시다고들 하시니까 이 사장님의 입장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런데 알잖아요. 이 사람이 급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정말 뻔뻔하게 들어온지 표정 보면 다 너무 급한 상황이라 아는데 사장님이 아무리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으시더라도 그런 것까지 이렇게 좀 팍팍하게 구시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손님들에게도 그렇게 표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장사 더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장님 심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럴수록 조금 더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다연 아나운서. 네, 저도 화장실 쓰고 나서 사실 커피는 당연히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장님도 보시고 좀 어떤 상황인지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막 정색하시면서 이야기 안 하신 게 아쉬워서 X를 들었습니다. 자, 저는 솔직히 우리 박 교수님 편입니다. 네, 저는 이 제보하신 분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너무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굳은 표정으로 진상대하듯이 하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왜 사장님 편을 들었냐면 사장님도 너무 이해가 돼서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제보하신 분께서는 정말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그런 급한 일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고 정말 그렇죠. 그런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좀 동떨어진 카페 하나를 딱 가지고 있으시고 운영하시면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아시겠지만 카페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좀 속상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또 보니까 화장실 좀 써도 되냐라고 물은 다음에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들어갔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 너무 좀 황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서 커피라도 사주겠지라고 네. 생각을 하셨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박연숙님 세상인심 야박하네요라고 하셨고요. 잼나님은 남의 가게 화장실 썼는데 사야죠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 카톡 제보 채널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어갑니다. 결제 실패인데요. 체크카드가 결제 불가라고 뜨는데요. 결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체크카드 사용 불가래요. 왜요? 그 카드사에 물어보셔야죠. 그럼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그러면 사장님. 이거 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이게 경찰서 물어서 그거 물어볼까요? 방금 보신 내용은 심야 시간 택시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결제 시스템 오류로 승객과 택시기사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화가 난 승객은 경찰에게 전화를 걸고 택시기사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첫 번째 사건 뭐 심각한 사건은 아닙니다. 택시 그리고 버스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먼저 택시요. 자, 경기도 용인에서 택시 운전하고 있는 40대 이제 기사님 얘긴데요. 뭐 회사 다니다가 한 7개월 정도 택시 운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통상 운전하다 보면 승객하고 한 번은 마찰이 이제 있는데 어느 날은 아주 놀라운 좀 일들이 있어서 이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아마 가장 피크 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 좀 술에 좀 취한 승객을 태웠고요. 새벽 한 3시 30분에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한 다음에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체크카드를 승객이 제시를 했는데 그 체크카드가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허.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거래은행이 뭔가 고장났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현금이나 계좌이체 뭐 다른 방법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승객이 갑자기 화를 냅니다. 아니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결제할 수 있는 방법 알려달라면서 재차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당시 이 택시 안에서 벌어졌던 둘 간의 이 대화 내용 직접 한번 보시죠. 택시 타고 왔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현금 계좌 이체도 안 되고 카드 결제도 다 안 돼요. 근데 미터기는 지금 8,500원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액이 10,000원 단위로 지금 벌써 10,000원 지금 거의 한 8,000원 정도 올라갔는데 뭘 8,000원이 올라가요 지금 1,000원 올라갔는데 아니 제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계좌 이체가 안 되니까 이거 완전 멈춰가지고 이게 다 방법이네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근데 기사님들 완전 배째라식으로 지금 경찰을 불러라 이러고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좀 이슈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해결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내일 오전까지 안 되면 이게 지금 100만 원이 되면 제가 알아서 하라는 말씀이세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저는 이거 방법이 없어요. 주거를 는 자체가 지금 멈췄네. 제가 한참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아유, 좀 빨리 그냥 갔다가 좀 내라 좀. 아니 뭐 집에 갔다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분은 카드 하나만 들고 다니시나요? 그럼 뭐 다른 데서 거래 막히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건지. 아무튼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카드 결제가 안 되니까 기다리다 실랑이 하다 못해서 기사분이 다시 주행 버튼을 눌렀고 그럼 요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승객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카드 안 되는 게 내 탓이냐 알아서 경찰에게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지금 만약에 이 카드 계속 안 되면 그럼 내일 아침까지 나 이 자리에 서 있으면 택시비 100만 원 나와도 그대로 내야 되는 거냐 알아서 좀 해달라라고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멈춰서 시간이 흐르고 있고 택시 기사분은 주행 미터기에 따라서 요금이 나오는 거니까 딱히 방법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한다는 말이 들으신 것처럼 요거 좀 이슈화를 시켜야겠다. 이슈화. 네, 이런 뭘 이슈한다는 것이 얘기를 한 겁니다. 8,500원 이슈화. 자, 승객에게 이 기사님은 이런 말도 들었다는데요. 이게 정말 좀 충격이셨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당신 후회하실 거예요. 자, 이어서 들어보시죠.
금액은 지금 이걸 금액을 드려야 되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지금 제가 사회 때문에 영어 못하고 있잖아요.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못 보고요.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사장님 얼마입니까? 12,000원이요. 12,000원. 저희가 그 강남 제가 지금 병원에 하고 있는 이사인데 제가 우리 법률 회계팀에 차 맡길 겁니다. 그래서 아유 마음대로 하세요. 아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아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제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 절대로요. 제가 이런 적 많았어요. 아 그러세요. 나중에 정말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예 다 블랙박스 녹화돼 있어요. 네, 정말요? 예. 여보세요. 사장님 그 돈이 내는 사람인데요. 예. 언어가 맞으실까요?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확인하러 연락드렸습니다. 예. 뭐 심하게 뭐 욕설을 하거나 반말을 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8,500원 때문에 법무 회계팀을 동원한다고 지금 이사님께서 네, 이사님이 너무 한가하신 것 같은데 무슨 8,500원, 12,000원 계산을 하셨고 누가 봐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잖아요. 뭐 다른 뭐 요즘 앱으로 하는 카드도 있고 뱅크도 있고 정이 급하면 지인한테 전화해서 계좌 이체해 주라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방법이 있는데 당연히 기사님이 그 시간을 못 쓰시니까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이사님 아닌 대표이사님이 나오셔서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더 이제 이 기사님께서 기분이 나쁘신 거는 동영상을 얼굴을 찍은 거잖아요. 동영상을 찍으면서 우리 회계팀에서 뭐 해결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뭐 거의 후회하지 말아라. 일종의 약간 좀 협박성이죠. 뭐 언제적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수준인데요. 얼굴을 뭐 다 영상을 찍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전화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상하셨다고 합니다. 자, 택시 기사님이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요? 네, 택시기사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좀 자괴감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승객의 태도가요, 좀 기사의 일을 좀 하찮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상처를 크게 받았고 이 승객의 전화를 받은 날에 좀 일을 더 못하고 하루를 쉬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제보자는 개인 택시가 이 사업자를 등록할 때 주소를 집으로 등록을 해야 해서 이 주소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한 승객한테 이 집 주소를 알고 있다,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택시 플랫폼에서 택시기사가 승객의 번호는 알 수 없지만 이 승객에게만 택시기사의 번호가 노출되는 것도 조금 개선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자, 이번엔 말이죠. 공교롭게도 같은 날 서울에서 심야버스를 운행하시는 버스 기사님의 제보인데요. 예, 맞습니다. 2012년부터 버스 기사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제보자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승객들 타는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한대요. 제발 오늘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출퇴근길에. 오늘도 무사히. 예, 무사히. 왜냐하면 취객들이 와서 맞아. 멱살 잡고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지금처럼 운행 중에는 바디캠을 이렇게 많이 차신다고 해요. 이 지난 11일 새벽 2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성 승객이 버스에 타고 잔액 부족이라는 알람이 떠서 옆자리에 옮겨서 충전을 하고 있었는데 남성 승객이 이어서 버스에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가 이게 문을 닫아야 되니까 안쪽으로 좀 들어와 달라고 뭐 좀 얘기를 좀 했는데 안내를 했다고 해야 되겠죠. 이때 그 승객이 갑자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체크포인트부터 짚어보죠. 자, 응분의 대가. 당시 버스 안에서 나눈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요. 본인이 왜 그런 들어가시라고요. 하냐고요. 올라오시라고요. 그냥 올라오시라고요. 딴소리 하지 말고 왜 논지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해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네가 하고 적당히 진짜. 대박이요. 자 여기 아저씨 들어가세요. 증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말을 하면 자 한명 재밌다. 오늘 재밌다. 재밌어? 네. 재밌어. 선생님. 진짜. 선생님, 내가 선생님 때 운전을 못하겠으니까 내리세요, 그냥. 이거 개선했습니다. 선생님, 내리세요. 운행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운행 방해하는 거예요. 이제서 확인해서 바로 서울 교통 다녔다가 선생님, 손잡이 잡으시라고요. 이 아저씨가 진짜. 예수치원이 다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운전을 치러야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진짜 보는데도 피곤하다. 아. 네. 그런데 참 이상할 정도로 아까 그 택시 승객하고 비슷한 행동을 해요. 기사님의 얼굴을 영상으로 찍고 또 승객들도 찍고 뭐 나 지금 체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후회할 거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으셨는데 못 받으신 건지, 택시하고 버스에서 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러고 막 힘자랑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사님 너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이 좀 정리해 주시죠. 글쎄요, 저 상황에서 기사님 힘들때 사실은 정리가 안 되는 게,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또 생각과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데, 경찰분이 타서 보통은 대중교통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리를 하고 보내야 되는데, 타서는 경찰이 저 승객하고 버스기사 인적사항을 둘 다 적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고소하세요라고 기사분한테 안내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기를 바랬던 거지, 무슨 뭐 쌍방폭행도 아닌데 왜 인적사항을 받고 고소할 생각도 없으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냥 다른 생각도 있으니까 일단 그냥 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경찰분이 또 전화를 했대요. 이승객 결제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이게 정말 저도 이게 왜 저 기사분 말 맞더라, 다른 경찰분들은 저런 식으로 한 적이 없었는데 뭐 처음 초보여서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여튼 정리가 안 됐던 겁니다. 아까 택시 기사분이나 버스 기사분이나 너무 그날 저런 일을 겪고 나면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저희 대중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이잖아요. 저분들에게 좀 대우를 좀 정당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변호사님, 네. 딱 한 문장만 해주세요. 제발 좀 인간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자, 첫 번째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경북 안동의 한 민간 기관에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근무 시간 중 직원들을 불러 술을 마시는가 하면 술자리에선 성희롱과 성추행도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추행 관련한 제보입니다. 네, 제보자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경북 지역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팀장으로 일을 했는데요. 별다른 설명 없이 올해부터 이 보직 변경이 돼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 이 직장 상사들의 눈밖에 난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금의 이사장이 선임이 됐고, 이 사무국장은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윗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일을 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또는 연말까지 다른 일을 알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 윗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일을 하면은 배가 산으로 가는 거야. 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양 변호사님. 아, 참, 이거 참. 근데 이게 이사장이란 분이 명예직이라서 일 있을 때만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만 왔답니다. 무수 명예직. 예. 아. 근데 문제는 올 때마다 술자리를 벌였다는 것, 그리고 그 술자리도 근무 시간 중에 직원들하고 술자리를 말을 했다는 돈은요? 겁니다. 돈은 법인카드를 또 썼대요. 근데 이 제보자분이, 아니, 이거 나중에라도 혹시 뭐 당신들은 직원들이니까, 명예직이 아니니까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술자리 나가더라도 휴가 쓰고 나가라, 이렇게 지시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사무국장이, 휴가 쓸 거면 당신이나 쓰지 왜 다른 직원들까지 휴가를 쓰게 하냐, 눈치 주냐, 이렇게 하면서 이후에도 저 술자리 참석 안 하면 눈치를 줬다는데, 글쎄 저 짜장면 넣고 소주 먹는 술자리 직원들도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한참 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 대낮에 불러내서 벌어진 그 술자리. 자, 그 술자리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죠. 들어보시죠. 그 성희롱 발언은 그냥 수시로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술자리에서도 늘상 있었던 얘기인데, 실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술자리에서 이제 허벅지에 손이 올라오긴 했는데, 근데 그 증언해줄 사람이 국장님 밑에 직원이다 보니, 그래서 뭐 국장님은 저보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얼굴에 그 몸매면 아직도 밖에 나가면 봐주면 한데 왜 이사장 비유 하나 못 맞춰주냐, 술만 사주면 되는데,
처우개선 문제로 인해서 도의원님하고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국장님이 그 도의원 옆에 누구누구 앉아라 이런 식으로 정해주셨고, 뭐 술은 여자가 따라야 마시니까 도의원님한테 술을 좀 따라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도의원님이 아니라고 이제 거절을 하신 상태였었거든요. 김대리 우리 이사장님 옆에 앉아서 술 좀 따라드려. 아유,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지.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일단 사무국장님은 이분께 제보자께 얼굴도 되고 몸매도 되는데 밖에 나가면 뭐 좀 봐줄 만한데 이런 얘기는 진짜 왜 하는 거고, 그러면서 왜 이사장 얼굴도 예쁜데 왜 이사장 비위를 못 맞추냐, 그냥 술만 좀 사주면 되는데, 뭐 이런 성희롱성 발언은 뭐 수시로 일어났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또 이사회가 있었던 11월에는 이제 대낮부터 술자리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무국장이 제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성추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은 있는데 증거가 없어져 좀 답답하다라고 전하셨고요. 연말에는 도의원과의 술자리가 있었는데 아까 얘기하신 그런 이제 말들이 나온 겁니다. 이 여자가 술은 여자가 따라줘야 맛있지, 뭐 이런 얘기를 이사장이 했고, 사무국장은 그 도의원 옆에 앉을 여성을 딱 자리를 미리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직원이 10명도 채 안 되는 곳인데, 자, 피해자가 과연 한 명뿐이었을까요? 또 다른 제보자 있습니다. 이사장으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다는 건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가 몸을 보지는 못했지만, 자, 이사장이 한 그 문제의 발언, 또 다른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사무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회의 시간에 이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저희하고 좀 감정이 안 좋았었어요. 오지랖을 계속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아무리 잘생겨도 만남인지 데이지 한번 소리 해보면 그거는 죄는 못생겨도 사람이 성량하고 애교 있어. 피곤구나, 뭐 몸매가 되나. 내가 얼굴 거진 나이 같지만은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저런 말까지 굳이 하셔야 되나. 그 말씀 듣고 나서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가슴이 막 떨리고 한 달 동안은 거의 제가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자, 저희한테 많은 어떤 성희롱 뭐 이런 관련 제보를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걸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방금 들으신 것처럼 그런 녹취가 당연히 그런 걸 녹음할 정신이 없으셨겠죠. 갑자기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을 테니까. 녹취가 꼭 필요합니다.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자, 박 변호사님. 예. 자,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귀를 들어도 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이사장이 아침 회의 시간입니다. 한 직원이 휴가 가고 뭐 갔는데 그 사람 험담을 하면서 갑자기 지금 제보자를 향해서 얼굴, 몸매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몸매는 못 봤으니 뭐 등등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 사무국장이 있는데, 사무국장도 아마 이런 어떤 성희롱 여기에서 동조를 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나중에 이게 왜 용기를 냈냐고 물어보니까 이 내 자식들도 사회에 나가서 이런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해서는 반드시 이거를 무슨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에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정작 그 당사자들, 문제의 워딩을 날린 그 당사자들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있다. 오히려 이 문제가 지역방송에 보도까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장이나 사무국장 모두 아니 그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거 없었고 그냥 직원들이 오히려 일을 이상하게 한다라는 식의 어떤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들었던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될 말들, 그냥 웃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정도의 취지였다는 거고, 술자리 가진 것도 격려 차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랍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질 않고 오히려 이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복지센터니까, 봉사센터니까 그 시청이나 도청 쪽에도 연락을 했는데 그 위탁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이건 인사권 관련이라서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 고용노동부 주관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 피해 입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갑질로 신고도 했고요. 또 성추행은 명백한 범죄지 않습니까? 저게 사실이면. 그래서 경찰에 고소를 해서 이 조사까지 이미 피해자 조사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마저도 이분들 입장에서도 이 조치마저도 통하지 않으면 이제 연말 안에 전부 다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드린 것처럼 꼭 어려우시겠지만 녹음하십시오. 예,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중년 여성이 새벽부터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립니다. 잠시 뒤 동네 사람들까지 몰려들면서 집안은 순식간에 잔칫집이 되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웃고 떠들지만 이 모든 상을 차려낸 여성만이 끝내 웃지 않습니다. 대체 누가 이 여성의 웃음을 앗아간 걸까요? 아,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양 변호사님. 이분 이제 50대 중후반 여성이십니다. 제보자분이.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해외로 발령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 혼자서 이제 시댁에 들어가서 사시게 되셨는데 문제는 그 시댁에 시부모뿐 아니라 시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졸지에 증손 며느리 이 노릇을 하게 된 거거든요. 시조부모님까지 모시고 살면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돼서 이 동네에서 굉장히 시부모님 보수적이라서 일일이 이 분가를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뭐 이렇게 좀 편한 날이 없었고 1년 뒤에 이제 남편분이 이 돌아와서 분가를 겨우 하긴 했는데 그래도 남편이 워낙 바빠서 이 시부모님 모시는 거는 제보자분 다 역할이었다고 해요. 분가에서도 지금 보신 것처럼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오가면서 이 시부모님을 모셨고 한 번도 아이고 아가 힘드니까 오지 마 안 와도 돼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분 50대 중후반이면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또래분들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실제 이 제보자, 이 며느리분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생신날 같은 경우에는 전날 가요. 전날 가서 음식을 다 해요. 처음에 신혼 때는 친척분들이 전날 와서 집에서 주무셨어요. 새벽에 4시, 5시, 늦어도 5시에는 일어나야 뭐 차리고 미역국 좀 데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전날 와서 주무신 손님들은 아침 드시고 가시거나 아니면 점심때까지 계세요. 그리고 또 새로운 손님들이 점심때 오시는 거예요. 아, 혹시 다음 주가 추석인가요? 아, 그건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생신상도 단순하게 뭐 가족들끼리 밥 한 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동네 잔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생신 전날부터 내려와서요. 무려 20첩 반상을 차려야 했는데요. 네, 이 갈비찜부터 대하구이, 월남쌈 등 그야말로 정말 사내 진미가 총출동했다고 합니다. 이 시부모님이 뭐 이거 먹고 싶다, 저거 해달라 이러셔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고요. 게다가 아침 식사 시간이 새벽 6시여서 제보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부모님이 사시는 시골 마을이 이른바 집성촌이어서 동네 주민 절반은 친척, 또 나머지는 평생 동안 알고 지낸 지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밥 먹으러 오는 손님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뭐 생일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자, 근데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이 지금 밥 먹는 시간에 대해서 시어아버지가 매우 예민했다고 해요. 아침은 6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이 하루 3끼를 먹는데 아, 완전 칸트네. 분 단위로 이렇게 먹습니다. 칸트 같이 시간 딱 맞춰서. 만약에 이걸 못 맞추면 난리가 납니다. 이게 생일이든 명절이든 또 손님 오면 5분 늦겠다라고 연락 올 수 있잖아요. 네. 안 됩니다. 내 밥은 빨리 둬! 난 먹어야 된다! 라고 하고 손님이 도착하면 또 국 식었다고 시어머니가 야, 다시 또 싹 차리라! 라고 제보자한테 채근을 했다라고 해요. 너무너무 예속하는 말이 늘 밥이 먼저다. 다 필요 없다. 밥 시간 딱딱 잘 지켜라. 라고 얘기해라고 했고 20년 차의 며느리긴 하지만 이게 사실 이 얘기 상상 들을 때마다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남편 어디 갔어? 네. 아니 조선시대에 나올 법한 그런 그림들인데요.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하기는 한 얘기 터진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생일날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시부모님께서 너무 까다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젊었을 때 식당을 하셨대요. 그래서 입맛이 너무 까다로우신 아이고야. 거예요.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친정에서 가져온 귀한 전복구이를 이렇게 구워서 드렸어요. 네. 그런데 그 전복을 아버님께서 한 번 맛보더니 얼굴 인상을 확 쓰시더니 저 밖으로 확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와우. 완전히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죠. 친정에서 가져온 전복인데 그러니까 또 시어머니는 거기서 거드시기를 너 우리가 나쁜 시어머니 시부모였으면 너 쫓아냈다. 안 쫓아낸 걸 다행으로 감사하게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어. 집으로 와서 남편한테 어. 난 앞으로 생신상 안 차린다. 앞으로는 당신이 차리는데 맘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일단 남편도 면이 너무 없으니까 한 소리 하긴 했답니다. 아, 이거 20년 넘게 생일상 차려준 며느리한테 귀한 줄도 모르냐고 20년 만에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도 참 너무 진짜 늦었죠. 늦었어. 근데 어쨌든 이게 통하는지 시어머니가 그럼 우리 아가 다음 생일은 내가 생일상 차려주겠다라고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와우. 그래서 근데 뭔가 찝찝한 게 갑자기 돌변한 게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도대체 시어머니가 어떻게 생일상을 차려주신다는 건지 한번 떠봐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남편이 그 며느리 뭐 생일상 어떻게 차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케이크도 사고 그 미역국도 끓여갈 테니까 며느리는 간단히 준비만 해라. 간단히 그때 먹었던 갈비찜하고 그다음에 월남쌈 맛있더라. 그거 또 먹고 싶다. 간단입니다. 이제 이 제보자분이 황당해가지고 어머니 안 오셔도 된다고 오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간만에 며느리 생일상 좀 차려주마 했는데 세상에 미역국하고 케이크 2개만 들고 오신다고. 네, 그래서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보자가 뭐 20년 넘게 시부모 생신상 차려드린다고 하면 주변에서는 뭐 재산이 많으시냐, 뭐 받은 거라도 있냐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뭐 받은 것도 없고 앞으로 그럴 일은 없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원을 받아야 뭐 생신상을 차려드린 건 아니죠. 하지만 70대 시부모님은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나는 며느리가 차려주는 생신상 받을 때가 1년 중에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예. 아, 교수님. 네. 나쁜 며느리입니까? 예? 20년을 하셨으면 정말 상줘야 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주변의 식구들은 그래도 얼마나 사신다고 그러냐면서 그냥 차려드리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 그럼 직접 차리세요. 왜냐하면 며느리 2분만 너무 힘들거든요. 이 정도 생일상은 7순과 8순 정도에만 차려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 꺾어지는 해. 그러니까 딱 누가 봐도 어. 큰 잔치고 동네 잔치를 어. 매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요즘은 명절에도 외식하고 여행하는 시대인데요. 박 변호사님. 뭘 차려줘요? 사 먹으면 되지. 뭐 음식 하나 뭐 한다 그러면. 아, 그럼 배달 음식으로? 아니요, 나가서 먹으면 되지요. 나가서? 뭘 차려줘요? 음식을 뭐 뷔페집 가서 먹어요. 다 먹고 싶으면. 이거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아, 그 좋은 아이디어다. 뷔페 다 있다 다. 다 사가 먹어요. 한 50첩은 될 것 뭐 같은데? 드시고 싶어요? 100첩 드릴게요. 야, 지금 시대에 좀 안 맞습니다. 너무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음식 하나 요리하는 건 가능한데. 자, 그럼 대구 이 여사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차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작게. 네. 자, 양 변호사님. 아 근데 저는 이거 실제 사건들에 아유, 그런 진짜 저도 깜짝 촬영 놀랐다니까. 맞아요? 아니 무슨 집성촌의 생신의 동네 잔치는 한 50년 전에나 있었던 일. 저도 지방 소도시 출신이고 대가족이었고요. 누구보다 보수기지였던 우리 할아버지 계셨던 집안에서 컸지만 이런 경우까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한 2세대 전 얘기를 제보를 보내셔서 앞에 2분 말씀이 당연한 얘기인 거죠. 이제는 아유 너무하셨습니다, 진짜 시부모님이.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냥 엄청나게 성토를 하시는데. 네, 이사나님은 며느리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하셨고요. OIS님은 나쁜 며느리 하세요.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나쁜 며느리 하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빨간 트럭이 갑자기 멈춘 파란 트럭을 피해서 1차선으로 이렇게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뒤에 오던 파란 트럭이랑 이렇게 부딪히고요. 길을 건너려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이렇게 불침을 하는데요. 네, 충돌하기 전에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이렇게 버리고 후다닥 도망을 칩니다.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트럭은 뿌연 연기를 이렇게 뿜으면서 오토바이 앞에서 가까스로 멈춰 섰는데요. 아, 저 파란 트럭 왜 갑자기 섰어? 네, 사고의 원인처럼 보이는 파란 트럭은 사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뭐가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서 멈춘 것뿐이거든요. 게다가 그 옆을 지나가는 다른 승용차나 뭐 오토바이나 뭐 하나 신호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그러네. 없습니다.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죠.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한 남성이 아찔한 높이에 걸린 줄을 막힘없이 척척 맨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힘이 얼마나 좋으며 이번에는 2 다리를 번쩍 들어 올려서 온몸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힘 좋네. 그러게요. 그런데 이 남성이 향하는 곳에 공중에 가만히 서 있는 뭐 뭡니까? 가만히 서 있는 스카이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자전거, 스카이 사이클. 사실 이 남성이 무려 15m 높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손님들을 구하러 온 직원이었습니다. 자, 직원이 다시 손님을 태우고 페달을 열심히 밟아서 어린아이와 어머니가 무사히 종착점에 도착했습니다. 아, 저거 하려고 간 거였구나. 그러니까 아마도 저 사이클을 탄 아이가 힘이 빠져서 고립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하게 구조된 가족들, 자신들을 구해준 직원에게 감사 인사만 전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여기는 타이어 가게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서 신중하게 한창 작업 중입니다. 예. 바람이 좀 세게 부는지 어디선가 스티로폼 쓰레기가 날아왔습니다. 붕등을 붕 날아와서 작업 중이던 어디로 가? 남성들 보이시죠? 어디로 가? 저기 머리에 보세요. 쏙? 이거 마치 누가 씹은 것처럼 이거 뭐 줄 달린 거 아니야 이거? 예, 둘이 눈을 맞추더니 자기들끼리도 웃겨서 빵 터지고 마는데요. 자, 스티로폼을 벗은 남성 황당한 듯이 앞뒤로 살펴보더니 에잇 하고 던져버리는데 결국 저 스티로폼 반으로 두동강이 나는 결말을 맞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야, 저거 신기하네. 샵 아니에요 샵? 예, 샵이 들어갔어요, 머리 안으로. 머리샵, 한머리. 네.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모두가 잠든 새벽에 깜짝 손님, 이 야생 코끼리가 찾아왔습니다. 난간을 코로 밀어보더니요, 안 되겠는지 조심스럽게 한쪽 발을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코를 쭉 뻗어서 뭔가를 찾는 것처럼 좀 바닥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네, 한 발짝 더 들어온 코끼리가 노린 건 바로 망고인데요. 이 바닥에 놓인 망고를 이렇게 코로 집어들어서 봉지째로 먹어버립니다.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집에까지 들이닥친 건데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네, 한참을 이것저것 주워 먹고 있는데 문이 빼꼼 열리죠. 밖을 내다본 집주인이 코끼리를 딱 발견한 건지 다시 조용히 문이 닫히는데요.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코끼리가 망고만 잘 먹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지만 갓 내린 얼음으로 갓 만든 시원함은 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니까 얼음 정수기 국내 판매 1위 쿠쿠 제로백 슬림 얼음 정수기. 다시 한번 재해석하다. 시즈닝을 재해석하다. 코코넛이 치킨에 내리면 입이 딱 벌어질 천지 개벽의 맛. 이야, 나 코코넛 좋아했네. 네네 야자치킨. 얼마나 아름다워. 세상도 우리도 나의 세계를 놀랍게 널. 딸, 뭐? 여보, 허리. 매일 듣는 말인데 마음처럼 잘 안 되죠? 이제 세라젬이 나설 차례. 우리 가족 척추관리 의료기기. 세라젬으로 집에서 쉽게. 세라젬.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